손해평가사 물방망입니다. 초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강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월 24일이네요. 월요일. 앞으로 한 3주, 길면은 한 달 정도 있으면은 25년도 농구문 이론서가 공지될 거예요. 올해 시험 대비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 네, 그때까지 여기 입문자를 위한 강의는 이제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경 사항이 개정 내용이 좀 있을 텐데, 그거는 이론서 나오면 제가 따로 언급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까지 과수 중에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그 과수 4종, 사과배, 단감, 똘분감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나머지 과수들. 우리가 통상 과수를 그동안은 20종, 20품목 그랬는데 올해 2개가 늘었어요. 공부량이 조금 늘어날 텐데 블루베리하고 두릅이 들어와서 그럼 22품목이 되겠네요. 과수 4종 총 22품목인데 사과배, 당금, 떫은감은 4개는 살펴봤고 나머지 18개 이걸 18개를 우리가 통칭 종합과수라고 부릅니다. 통칭. 이 사과배, 당감, 떫은감은 적과전 과수 4종. 나머지는 종합과수. 종합 위험을 보장하는 과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18품목은 다시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수학감소 보장 방식,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이건 중요하니까 색깔 칠할게요.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이게 12개입니다. 12품목. 나머지 6품목은 과실손해보장 방식,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의 기본 구조입니다. 수확이 감소된 거를 보장하는 거죠. 수확량을 조사해 가지고 올해 이만큼 수확했으니까 평년에 비해서 재해가 있어서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걸 보장하는 거예요. 논작물, 밭작물도 기본적으로 수확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어떤 품목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죠. 두 문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과수,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수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빨리 포복자만 밤오유 5천 매대쌀, 포복자만 크게 이렇게 슬러셔야 돼요. 빨간 펜으로 포복자만 밤호유 5참 매대쌀. 밤을 좋아해요. 오늘의 참이 매운 대패 삼겹살. 저는 그렇게 암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해 추가된 2개 포함해서 6개는 과실손해보장 방식, 종합위험 과실손해, 둘 다 종합위험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종합과수라고 하는 거죠.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2개, 4개 이렇게 다시 나눠서 2개, 4개 나눠서 순서대로 복무오감, 작년까지만 해도 복무오감, 근데 복분자 무화과, 나머지 2개는 오디 감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오감, 불두, 블루베리, 두릅, 두불, 복무, 오감. 이 복무 이렇게 묶으셔야 되고 오감, 불두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복무 대신에 무복 그렇게 상관없는데 복분자 무화과는 묶고 그 다음에 오감, 불두 6개. 이 과실손해보장 방식이 매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 같은데 복무, 오감, 오디는 조금 떨어지고 복분자, 무화과, 감귤은 근데 어렵습니다.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블루베리, 두릅은 약관은 제가 다 대충 정리해 놨는데 이제 개정 이론서 나오면은 그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오늘은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귤은 보시다시피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는 똑같이 감귤인데 망감류고, 이게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은 온주밀감, 우리가 그냥 먹는 온주밀감. 이게 망감류는 좀 늦게 익는다 그래서 늦을 만자 써서 망감류, 뭐 다른 한자도 있긴 한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라봉 그런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래, 천황 이렇게 여러 개 있었는데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작년에 이론서에서는 이게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망감류 다 그냥 다 포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망감류 이게 시험에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과실손해보장 방식이 복무, 복분자, 무화과, 그 다음에 오감, 오디감귤, 불두 이렇게 나뉜다 그랬는데,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 전에만 종합위험을 보장합니다. 수확 전에만. 그러니까 수확 후에는 마치 적과전 종합처럼 특정 위험만 보장해요. 그것도 두 개. 태풍과 우박, 태우. 근데 오감, 블루베리, 두릅은 수확 전후 나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종합위험을 보장합니다. 다시 또 구별해요. 여기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고 여기가 과실손해 보장 방식이죠.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그냥 올해 얼마나 수확했나 수확량을 조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평년에 비해 그 줄어든 만큼 보장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과실손해 보장 방식은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과실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발생한 과실 손해를 직접 보장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마치 우리가 실손보험 하듯이. 어차피 이제 보험금 계산 방식은 다 피해율로 계산을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피해율 계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수확량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열매 과실의 피해율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뭐 가지를 이용한다 할지, 가지 또는 뭐 일정 길이의 가지에 달린 것만 가지고 열매 과실의 피해율을 계산한다 할지. 일단 어떤 품목이 있는지는 여러분 입에 익으셔야 돼요. 포복자만, 밤우유, 어참, 매대쌀. 과일 손해보장 방식은 복무, 오감, 불두, 두불. 올해는 아마 여기 블루베리에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실제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색깔 칠해놨는데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오늘은 이거 위주로 봅니다. 시간이 되는 만큼. 그리고 제가 앞 뒤를 다시 구별을 했었죠. 보복자만, 그 다음에 밤우유, 어참, 매대쌀. 종합가수는 적과전 종합에 비해 출제 그 가치가 뭐 출제는 어차피 되긴 되는데 점수가 좀 낮죠. 공부량은 좀 많은데. 자, 순서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생략할게요. 여기 보험료는 적과전 종합이나 그 벼 또는 그 하우스 작물, 우리 시설 작물 이 세 파트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출제 확률도 높고 출제도 자주 됐고, 적과전 종합, 시설 작물, 벼 세 개, 나머지는 보험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보험 기간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괄호넣기 5점짜리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 과목 계산 문제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1과목 암기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암기 5점도 중요한 점수니까 대비는 하셔야 돼요. 정리는 필요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암기가 되긴 돼요. 중요한 거 위주로 뭐 아니면은 두 문자를 좀 이용해서라도 암기하셔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오포복, 오미자, 포도, 복숭아, 오오오, 그리고 10월 10일, 동글동글하니까 오포복 10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10월의 마지막 밤은 10월에 31일까지 보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디는 봄에만 먹고 얼른 물러 터지니까 5월 31일까지 보장하고 이런 거.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 전, 수확 후로 이렇게 구별한다 그랬는데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 전은 복분자 같은 경우는 5월 31일까지, 수확 후는 수확 기간이 짧아요. 6월 1일부터 6월 20일. 무화과는 수확 기간이 굉장히 길죠. 수확 전은 7월 말까지, 7월 31일. 수확 후는 수확 개시는 8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석 달 동안. 이런 식으로 날짜를 감귤도 감귤 그 망감류는 특약이 없습니다. 동상에 보장 특약이 없고 그냥 주계약으로만 계속 보장하는데 망감류는 2월 말까지 1년 내내 하는데 그 여기 온줌밀감 같은 경우는 동상에 특약 기간이 따로 있어요. 특별 약관 기간이 보통 약관은 12월 20일까지. 그다음에 12월 21일부터는 특약으로만 보장해요. 동상해에 대해서만 2월 말까지. 자, 이런 식으로 보험 기간은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 가입 금액. 지금 우리 종합 과수하고 있어요. 나머지 과수 다. 보험 가입 금액은 이거 좀 알아두셔야죠. 저가전 종합은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한다 그랬어요. 평년 착과량의 100%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종합 과수, 이 나머지 과수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선택합니다. 50에서 100%예요. 평년 수확량. 물론 이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한번 써보긴 할까요? 이건 나중에 시간 내서 따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년 착과량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저가전 종합에서 평년 수확량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 이렇게 자, 뭔지 모르지만 써보겠습니다. A에는 5분의 Y를 곱하고 B에는 1-5분의 Y를 곱하고 이거를 보정을 합니다. B분의 C 그래가지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A는 우리 과수원에 지난 5년간 실제 조사한 그 조사 수확량 얼마나 수확했는지 이 B는 우리 지역의 그 품종의 표준 수확량 이거는 우리 지역의 그 5년간 표준 수확량을 평균 낸 건데 이 B는 이 C는 올해의 표준 수확량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해야 돼요. 출제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먼저 이게 수확감소 보장 방식부터 하겠습니다. 과실 손해보장 방식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6개 품목이나 되죠. 복무, 오감, 블루베리, 두릅.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다시 포복자만 파모유 5천 메데쌀 포복자만 파모유 5천 메데쌀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이 뒤에는 파모유 5천 메데쌀은 그냥 우리가 기타 과수 이렇게 부릅니다. 기타 과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긴 한데 자, 포복자만 일단 통틀어서 알아두셔야 될 거. 어차피 포복자만 밤의 5천 메데쌀 다 통틀어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수는 수확량을 조사하죠. 수확량 올해 얼마나 수확했는지 평년에 비해서 얼마나 수확을 못하게 됐는지 자, 그걸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줄어든 평년에 비해 줄어든 수확량을 가지고 우리가 피해율을 구해야 돼요. 피해율. 자, 예를 들어서 평년이라는 건 지난 5년간 대충 평균 내봤더니 올해 이만큼 수확할 거라고 기대되는 평년 수확량이자 1000kg이었다. 근데 올해 실제로 수확한 걸 봤더니 태풍이 심하게 와서 뭐 어떤 재해가 있어서 500kg밖에 수확 못했네요. 딱 봐도 피해율은 얼마입니까? 눈을 딱 봐서 50% 피해겠네. 50% 피해율이죠. 다만 500kg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500kg이죠. 근데 이 중에 보상하지 않는 재회원으로 미보상 사유로 줄어든 게 예를 들어 100kg 정도는 보상해 주지 못하겠죠. 미보상 사유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피해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해율은 40% 이렇게 암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이 미보상
감수량은 쉽게 생각하세요. 그 미보상 사유로 줄어든 거니까 마치 수확량에 포섭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확량에 포함되는 거랑 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수미평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피해율은 평수미평이구나. 농작물, 밭작물,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의 기본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험금은 가피자 또는 보피자인데 이겁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구한 피해율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 자기부담 비율 선택을 하죠. 자기부담 비율 10%, 15%, 20, 30, 40 자기부담 비율을 차감하고, 예를 들어 계약자가 뭐 20% 자기부담 비율이었다. 여기 계산해 봤더니 1,000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었는데 피해율이 지금 40%라고 할게요. 그럼 0.4에서 0.2를 차감한 200만 원이 보험금이겠다. 이런 기본 구조입니다. 이거를 보피자 또는 가피자,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실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금 산식은 가피자. 가장 중요한 게 피해율인데 피해율은 평수미평. 다시 정리합니다. 평수미평. 평년 수확량에서 올해 수확량을 빼요. 그럼 500kg인데 500kg을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미보상 사유로 줄어든 걸 또 차감해야 되겠죠. 그걸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니까 이게 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수미평, 평수미평. 복숭아는 병충해를 보장해 주니까 복숭아에 가서 할까요? 여기에 따로 병충해를 또 피해율을 좀 더 올려야 되니까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을 하는데 복숭아에서 하고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수확량 조사를 실시한다 그랬어요. 올해 얼마나 수확하는지. 적과전 종합에서는 수확량 조사하지 않습니다. 올해 몇 개나 달려 있는지 그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이 나가고 줄어든 착과량만큼, 그리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과실의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발생한 손해 그대로 그냥 가격 곱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수확을 얼마나 했나를 따지지 않고. 그래서 적과전 종합 방식은 통상 우리가 이 다수 견해가 적과전 종합 방식은 이 과실손해보장 방식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거 이해됩니다. 동의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통상.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적과 종료 전에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어요? 착과량을 마치 수확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과 후 착과량을. 그러니까 줄어든 만큼 보험금을 주겠다. 그 착과량을 딱 계산해 가지고 적과 후 착과량. 근데 적과가 끝난 뒤에는 과실손해보장 방식이죠. 수확량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과실에 피해가 있으면 그 줄어든 누적 감수량의 가격을 그냥 곱해가지고 피해율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직접 계산해서 주니까 적과전 종합은 통상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라고 그냥 합니다. 통상 그렇게 해요. 저도 이런 동의하는 부분이고.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꼭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조사한다. 이걸 가지고 피해율을 구해서 가피자, 보피자,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올해 수확을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계약자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그건 좀 합리적이진 않죠. 근데 보통 수확량 조사는 이걸 통칭을 합니다.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이걸 다 따져서 올해 얼마나 수확하는지 따지는 거예요. 통칭입니다. 올해 얼마나 수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착과수 조사는 우리 적과 후 착과수 조사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수확할 때쯤에 가가지고 올해 얼마나 수확할 수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건데, 이건 착과수 조사랑 이 네 개는 제가 따로 적어놨으니까 가서 말씀드리죠.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적과전 종합은 처음에 그 개당 과중이 가입할 때 정해져 있어요. 이제 통계를 낸 무게겠죠. 이게 통계를 낸 무게가 너무나 시장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농민들 불만이 많아요. 15년 전 기준으로 개당 과중을 정했느니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 지금 영농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좌우간 적과전 종합은 처음에 가입할 때
사과는 뭐 개당 300g, 배는 500g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이게 수확감소 보정 방식에서는 나머지 이제 과수 18품목에서는 과중조사를 따로 실시합니다. 무게가, 개당 무게가 얼마인지 품종별로 다 다르겠죠. 같은 품목이라도, 같은 포도라 그래도 이게 샤인머스켓인지 뭐 캠벨인지 다 다를 테니까 품종별로 각각 수확할 때쯤 다 컸을 때 수확할 때쯤 이게 과중조사를 실시해요. 자, 과중조사를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과중조사를 따로 실시한다. 적과점종합에서는 이제 가입할 때 미리 정해진 것과 달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미리 한번 보죠. 개당 과일의 무게가 얼마인지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대과 소가로 나눠 가지고 매실, 대추, 살구, 오미자 생각해 보세요. 매실, 대추, 살구, 오미자는 소과입니다. 소과류예요. 작죠. 이걸 특히 뭐 오미자 같은 걸 개당 무게를 잰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메데사로는 소과니까 애들은 개당 과중을 재는 게 아니고 주당 무게를 잽니다. 주당. 표본주를 정해서 표본주를 딱 떨어요. 너무 많으니까 절반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주당. 나머지 포복자만 바모유 참 메데사로를 제외한, 차라리 여러분들은 메데사로를 좀 입에 익으시면 좋겠네. 소과류, 대과류, 포복자만 바모유 참은 개당 무게를 재요. 개당 과수원별로 뭐 30개, 뭐 경우에 따라 60개 딱 이렇게 표본 과실을 모아가지고 무게를 잽니다. 개당 무게를 측정할 수도 있고 주당 무게를 측정할 수도 있다. 소과류는 주당 무게를 합니다. 오미자는 주당도 하지 않고 오미자는 그 표본 구간 1m, 1m씩 측정하는 거예요. 표본 구간이 표본주가 5개다 그러면 각 표본주에 가서 1m씩만 딱 떨어가지고 무게를 재요. 또 그냥 주당 무게를 일단 하죠. 개당 무게는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수확감소 보정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수확량입니다. 수확량. 이 수확량, 빨간 펜으로. 수확량 하는 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수확량만 하면은 나머지는 쉽게 문제가 풀이됩니다.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는 이러이런 조사를 통칭한다 그랬어요.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올해 얼마나 수확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달렸는지, 개당 무게는 얼마인지, 떨어진 것 중에 쓸만한 게 얼마나 되는지, 달려있는 것 중에 뭐 피해는 얼마 입었는지, 쓸만한 건 얼마나, 수확하는 건 얼마나 되는지, 떨어진 것 중에 수확하는 것도 있겠죠. 수확이 개시된 이후에 이제 만약에 떨어졌으면 이걸 통칭해서 올해 수확 얼마 하겠다, 수확량 조사를 실시한다. 미보상 감수량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초보자 입문자를 위한 강의라고 상정하고 강의하니까, 아까 평년에 1000kg이었는데 올해 수확한 걸 보니까 500kg이더라. 근데 보면은 500kg이 올해 줄어든 수확량이겠네. 이만큼 보상해 주겠다는 소리겠죠.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 평가사가 연지조사를 해서 미보상 비율을 때리죠. 미보상이 20%다, 10%다. 미보상 비율이 그러면은 50kg은 보상해 주지 않겠다. 평년 수확량에서 올해 수확량을 차감한 거에 미보상 비율도 따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종합과 순위과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기본적으로 수확 감소 보장 방식 하고 있어요. 과실 손해 보장 방식 하는 게 아니고,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은 수확 전후 나눠서 복분자 무화과는 우리가 수확 후에는 특정 위험, 태풍과 우박맘 종합 위험이 아니고 특정 위험을 하니까 나중에 홍보하도록 하고,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종합 위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입니다. 다만 복숭아 별표, 복숭아는 특약이 아니고 주계약으로 포통약관으로 병충해를 보장하는데 모든 병충해 아니고, 병충해가 참 많아요. 복숭아도. 그 중에 오로지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이론서에서 가져왔어요. 우리 자주 보죠. 이거 세균 구멍병만 보장합니다. 세균 구멍병 피해가 있으면은 피해율을 좀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율이 분자에 올라가서 플러스 병충해로 인해 줄어든 감수량,
병충해 감수량. 그래서 평수 미병평. 평년 수확량에서 마이너스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플러스 평수 미평이 아니고 평수 미병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특약으로 이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10% 그러니까 피해 입은 거에 10%만큼 추가로 더 보상하겠다. 맛있는 거죠. 포도, 복숭아, 감귤.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다시 중요한 건 이제 포복자만부터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오랜만에 강의해서 그런지 목이 좀 아프네요. 그리고 제가 좀 너무 빨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부담 비율,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자기부담 비율은 뭐 똑같아요. 10%, 10, 15, 20, 30, 40이 있는데 다만 10%, 15%는 조건이 있었죠. 제한 조건이. 적과준 종합하고 약간 다르죠. 이거는 3년 연속 가입하고 3년간 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적과준 종합에서는 100% 미만이었는데 이게 올해 어떻게 개정될지 적과준 종합 살펴봐야 되는데 120%로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120%입니다. 33, 120. 그래야지 10%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부담 비율이 작으면 좋죠. 작으면 작을수록. 15%는 둘둘, 이게 3, 120이었으면 얘는 둘둘 120.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자.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2년 연속 가입한 과수원, 그게 더 정확하겠네요. 나머지는 제한 없고. 7회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이건 옛날 스타일의 문제고 요즘은 이렇게 안 나와요. 보험금을 구하라 그랬는데 포도에 보험금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 따로 쓸 필요도 없이 보험금은 가피자 뭐 또는 보피자. 근데 문제는 피해율인데 피해율은 포도니까 복숭아는 평수 미병평이지만 포도는 병충해도 없으니까 그냥 평수 미평. 근데 다 줘버렸어요. 보험 가입 금액도 좋고 평년 수확량도 좋고 자기부담 비율 줬다는 거는 자기부담 비율도 좋고 그리고 조사해 봤더니 호우 집중호우는 보상하는 제 종합위험 맞죠? 수확량을 줬습니다. 얼마나 수확했는지를 줘버렸어요. 미보상 비율 줬다는 거 미보상 감수량도 줬다는 소리고 평년이 1500인데 올해 수확량은 700. 근데 미보상은 이게 800kg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 10%는 못 주겠다. 이게 피해율. 피해율만 구하면 답이죠. 0.48. 그래서 보험 가입금의 가피자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오겠죠. 우리가 이 수확량을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수확량 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착과수 조사, 과중조사,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조사 그게 다 문제로 나와요. 현지조사 결과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과정이 어렵지 이렇게 줘버리면 이거 문제도 아니죠. 자, 포복자만 밤호유, 오참, 메대쌀 중에 먼저 포복자만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자, 얘들을 제가 엄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구별하셔야 되고 실제로 시험은 포복자만에서 종합가수라면 포복자만에서 나와요. 뒤에 요 기타 가수 밤, 호, 유, 오참, 메대쌀도 나오면은 나와봤자 한 5점짜리로는 나올까요? 물론 공부량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도 참 많이 해요. 이 밤, 호, 유, 오참, 메대쌀을 우리가 기타 가수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 이해 잘 안 되면은 그냥 간단히 좀 체크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너무 여기에 에너지 쏟으실 필요 없어요. 기타 과수는. 대신 포복자만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복자만 하고 당연히 기타 과수도 뭐 하긴 하는데 이따 보죠. 포복자만 망감류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 포복자만 이렇게 슬래시한 이유는 얘들은
마치 적과전 종합에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의무조사였던 것처럼 의무조사였죠. 가입하기만 하면은 사고가 있건 없건 가서 조사를 해요. 5월 말 6월쯤에 가가지고 강감 떫은 감은 7월쯤 가가지고 적과가 딱 끝났다 연락 받고 가서 몇 개 달렸는지 조사를 하죠. 이 포복자만도 의무조사입니다. 의무조사예요. 가입하기만 하면 가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5월 달에 마늘 양파 합격하고 나면은 5월 달에 마늘 양파 수확식이라 그때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러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가입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신규 합격자가 하기는 힘들고 신규 합격자는 보통 포도 복숭아 이런 조사를 맨 처음 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조사니까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 하니까 이렇게 착과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착과수는 몇 개나 달렸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개 달렸다 이렇게 착과수가 정해지겠죠. 착과 과실수가 이걸 그냥 거기에 과중 곱해서 착과량이라고 할게요. 착과량이 정해집니다. 아 올해 이만큼 착과가 됐네요. 이 착과수는 조사는 시기가 얼마나 달렸는지 의무조사니까 이제 출동을 하는데 수확할 때 수확 시기 수확할 때쯤 가서 해요. 적과전 종합에서는 적과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연락받고 가죠. 조금 할 때 아직 푸릇푸릇할 때 사과배 단감 썰은 감은 그때 가서 하는 반면 이게 포복자만 의무조사인 착과수 조사 착과수 조사는 수확 시기에 수확이 딱 하래 갈 때 수확할 때쯤 가서 아 올해 얼마나 달려 있는지 이제 사고가 없으면은 그게 바로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없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보험금이 결정되겠죠. 역시 보험금하고 피해율은 가피자 평수 및 평이고 착과수 조사는 따로 좀 조금만 진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착과량이 확정된다 그랬는데 이 포복자만은 나머지 얘들은 의무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없었으면은 조사하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가서 조사를 하죠. 얼마나? 이것도 물론 조사는 수확할 때쯤 가서 해요. 수확량 조사니까 얼마나 수확할 수 있고 피해는 얼마 입었는지 무게는 얼마인지. 근데 사고가 없으면은 기타 과수는 갈 필요 없겠죠. 포복자만은 무조건 갑니다. 이 착과량이 확정이 되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좀 반복할게요. 이게 피해율은 평수 및 평이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수확량이 얼마인지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수확량은 얘를 이용해서 수확량을 정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올해 얼마나 수확할 수 있냐? 여기 조사한 이 기본적으로 요 착과량이 수확량이다. 사고가 없으면 이 착과량이 수확량일 겁니다. 수확할 때쯤 가서 얼마나 달렸는지 조사하니까 거기서 사고가 있음으로 발생한 이 줄어든 수확량을 뺀 게 올해 후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착과수 조사, 의무조사인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확정된 딱 정해진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 그러니까 이후에 사고가 있어서 줄어든다. 감수량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걸 빼면은 그게 수확량이 되겠죠. 물론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어도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조사한 게 그게 감수량입니다. 좌우간 사고가 있어서 줄어든 감수량을 빼는 거예요. 감수량의 합. 여러분 초보자들은 조금 상상하기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냥 착과량 조사하고 그 이후에 뭐 줄어든 사고는 뺀다 이렇게 그냥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일단 이렇게 좌우간 줄어든 거는 뺀다.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갑자기 들어온 거라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특히 아래 건 매우 중요합니다.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뺀 거라 그랬는데 사고가 여러 번 있으면 그 여러 번 감수량 다 빼면 되는 거고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빼는 거라 그랬는데 똑같아요. 근데 만일에 그 수확 개시 전에 즉 착과수 조사하기 전에 사고가 없었으면은 그냥 조사한 착과량의 감수량을 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예전부터 있는 그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론서에는 자 작년에 이게 갑자기 수정할 때 들어왔는데 사고가 없었습니다. 사고 접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착과수 조사는 하고 착과량이 정해지겠죠. 근데 그거랑 평년의 수확량이랑 비교해서 더 큰 거를 가지고 수확량을 정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꼼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빼면 될 텐데 뭐 작년까지는 작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으니까 착과량에서 감수량 뺐는데 작년에 이게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온다 말이 있다가 작년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고가 없었으면은 어차피 무사고도 조사는 해서 착과량이 있긴 있어요. 착과수 조사를 하니까 그거랑 평년의 수확량이랑 비교해서 더 큰 걸 가지고 보험금 산정의 기초로 삼습니다. 사고가 없었는데 뭐 예를 들어 조사했더니 1000kg이라 그랬죠. 1000kg에서 이후 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줄어든 걸 빼면은 그게 올해 수확량이 되는 건 이해되는데 만약에 평년 수확량이 예를 들어 한 1200이었다. 두 개 비교해서 1200을 가지고 자 똑같이 500kg이 줄어들었는데 얘는 500kg을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겠네. 잠시만 예를 제대로 들어드릴게요. 아니 오해할 것도 없겠습니다. 근데 사고가 없었을 경우는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해서 더 큰 걸 기준으로 수확량을 정한다 그랬죠. 자, 여기 500kg이 올해 이만큼 수확하겠구나. 500kg 수확하겠구나. 근데 여기는 얼마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수확량은 700kg 수확하겠구나. 수확을 더 많이 한 걸로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피해를 계산할 때 1200에서 700을 빼버리니까 피해율이 또 확 줄어들어 버리죠. 더 많이 수확한 걸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수확량을. 여기 미보상 감수량 이렇게 빼면 피해율이 더 확 줄어들어 버리죠. 요걸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은 자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뺀 걸 수확량으로 잡는데 사고가 없었거나 또는 뭐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때는 큰 거에서 감수량을 빼는 거예요. 이거 색깔 칠해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핵심 내용만 정리해 드리기로 해서 좌우간 수확량은 여러분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착과량에서 의무조사인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정해진 확정된 착과량에서 요 감수량을 뺀 거를 수확량으로 한다. 도대체 착과량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데 착과량은 착과수 조사를 해가지고 총 얼마 우리 과수원에 총 얼마나 착과돼 있는지 조사하는 건데 우리 저가 후 착과수 조사한 거랑 비슷해요. 표본 조사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한 주에 얼마 달리는데 거기에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과중만 곱하면 돼요. 한 주에 얼마 달리는데 거기에 과중 곱해서 조사 대상 주수 곱하면 돼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이제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의 적과 후 착과량은 여기서 끝이에요. 표본주 한 주 똑같죠? 표본주 한 주 거기에 한 주당 몇 개 달리는데 과중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돼요. 두 개 똑같죠? 제가 적과전 종합에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주인이 베버린 거 주인이 베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착과돼 있었겠죠? 여기에 미보상 사유로 미보상 주수에 달려 있는 그 착과량, 미보상 주수는 이제 주당 평년에 몇 개 달리는 걸로 계산하겠죠.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착과량으로 잡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근데 적과전 종합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여기서 끝이고 보시다시피 종합과수에서는 드디어 미보상 주수에 달려 있는 평년에 미보상 주수는 평년에 몇 개나 달리는지 한 주에 주당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미보상 주수 그 착과량으로 정하겠죠. 두 개를 더한 거를 착과량으로 합니다.
요 두 개 약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암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종합가수에서는 그냥 합리적이다. 뭐 합리적인지. 그리고 계산해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요게 약간 유리합니다. 계약자한테. 피해율이 조금 더 나와요. 이렇게 착과량을 늘려가지고 착과량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저가 착과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정할 때는 그 창미 미주 그래가지고 한 기억납니까? 착과가 줄어든 거에다 미보상 비율 곱하고 미보상 주수를 이용해서 미보상 감수량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 종합가수에서는 요 미보상 주수가 미보상 감수량으로 안 들어가요. 수확량으로 들어가요. 착과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미보상 감수량으로 넣는 게 아니고. 둘이 일단 비교하시라. 이게 착과량이고 이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뺀다 그랬는데 감수량 우리 저가전 종합에서는 저가 정료 이후에 감수량을 6가지를 공부했어요. 6가지. 근데 이 종합가수에서는 3가지입니다. 근데 이 3가지가 원칙적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사고로 보상하는 재해로 보장하는 재해로 떨어진 거 그래서 줄어든 감수량. 달려있는 것 중에 피해 입어서 감수량. 나무가 죽어가지고 줄어든 감수량. 똑같아요. 계산 방식도. 낙과된 거 다 계산해가지고 낙과 감수 과실수. 물론 여기 이제 과중을 곱하면은 낙과 감수량이 되겠죠. 근데 과실수로 그냥 할게요. 총 떨어진 거에다가 지금 감수량 줄어든 거니까 피해를 얼마 입었는지 우리 피해 구성 조사 할 수 있습니다. 50, 80, 100 정상 해가지고 한 80%가 피해 입었다. 그러면은 80% 줄어들었으니까 그 낙과 감수 과실수. 물론 맥스에는 여기서도 차감합니다. 그 다음에 착과 감수. 잠깐만요. 자,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기본적으로 감수량을 뺀 걸 우리가 수확량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착과되어 있는 것 중에 의무조사인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수확할 때쯤 가서 몇 개나 얼마나 달려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각종 사고에 따라서 줄어든 수확량을 뺀 게 이제 최종 수확량이겠죠. 거기에는 낙과감수, 착과감수, 고사주수 감수가 있는데 낙과된 것 중에서 한 80% 예를 들어서 낙과 피해 구성률이 80%였다. 그러면은 줄어든 건 80% 줄어든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전 사고 착과 피해 있는 거 맥스로 차감하고 그다음에 착과된 것 중에서도 피해 본 게 있겠죠. 제로 착과수가 총 25,000개인데 한 20%는 피해 입었다. 그럼 20%는 어차피 감수된 거예요.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죽었어요. 이걸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실 텐데 올해 이론서가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고사주수 감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죽은 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주가 죽었다. 그러면 여기는 주당 몇 개 달리고 주당 몇 개 떨어진 거 이제 합쳐 가지고 우리 적과전 종합에서 마치 무피해랑 똑같아요. 피해가 없었으면은 달려 있었을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총 달려 있었을 죽어 있는 거에는 달려 있었을 과일수를 곱한 다음에 이제 피해율은 100% 피해 입었겠죠. 죽었으니까 그게 맥스에 차감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싹 보세요. 이게 없어졌어요. 작년 이론서에 이 부분 여러분 어려우니까 지우면은 좋죠. 다만 고사분 과실수라는 용어가 그냥 떼렁 들어와 버렸어요. 이렇게 나무가 죽은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고사분 과실수 몇 개 죽은 걸로 치겠다. 죽어서 줄어든 걸로 치겠다. 그게 과중만 곱하면 고사주수 감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구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으니까 좋아진 겁니까? 문제에서는 이걸 줄 수밖에 없겠죠. 이제 나무가 10주 고사했는데 거기에 따른 고사분 과실수가 한 300개로 쳐준다. 그게 과중을 곱하면 그게 고사주수 감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 요 저가전 종합에서는 고사도 있었고 수확불능도 있었고 우리가 구별해서 따로 하겠죠. 이건 죽지는 않고 이제 올해 수확 못하고 내년에는 수확할 수 있는 걸 수확불능이라 그랬고 이건 아예 죽어버린 건데 종합가수에는 희한하게
초창기부터 수학 불능주수 이 용어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사라는 용어만 써요. 이 종합과수에서는. 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지금 핵심 내용 살펴봤는데 여러분 제가 좀 빨리 해서 어렵죠. 핵심 내용만 한다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다음 강의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핵심만. 이거 자꾸 이거 반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착과수 조사, 과중조사, 착과피해 조사, 낙과피해 조사. 요것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타 과수 해서 종합과수를 마치고 이제 과실 손해보장 과수로 넘어갈 텐데, 급하게 한 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자, 착과수 조사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합과수에서 특히 종합과수 중에 자, 포복자만,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자, 의무조사인 착과수 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수확할 때쯤 돼서. 정확하게는 품종이 여러 개다 그러면, 같은 복숭아더라도 같은 포도라도 품종이 여러 개면 최초 수확 품종을 수확할 때 직전에 가서 올해 얼마나 달렸는지 조사합니다. 다만 이 망감류는 좀 달라요. 망감류는 희한하게 적과전 종합하고 같아요. 적과가 끝나면은 연락해서 갑니다. 망감류는 적과가 끝나고,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수확할 때쯤 가서 합니다. 그게 적과전 종합하고 다른 거예요. 의무조사니까 사고가 있건 없건 가입하면은 모든 농가에 가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방법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랑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맨 가면은 나무부터 조사하겠죠. 그래가지고 가입할 때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였는데, 이제 이게 계약 원장하고 실제 결과 주수가 같은지 확인하고 틀리면은 계약 변경하겠죠. 그 중에 거기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아직 수확하기 직전이니까 여기 기수확은 없을 겁니다. 원래는 이제 수확 끝나면은, 이제 수확이 개시되면은 기수확 주수도 우리가 다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아직은 이제 수확기 직전이니까. 좌우간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다 빼면은 조사 대상 주수만 남겠네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실미 고 뺀다 그랬어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수미 빼죠. 고사 주수, 수학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여기는 수학불능이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수학불능은 빼고.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았으면 표본주가 몇 주인지를 산정하겠네요. 표본주가 5주다. 그러면 거기에 리본을 붙이고 셉니다. 똑각똑각 리본 붙이고. 그러면은 5주였다 그러면은 총 개수를 5주로 나누면은 주당 몇 개가 나오겠네. 거기에 과중 곱하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고, 중요한 거는 다시 몇 개나 달려 있는지를 조사할 때는 적과종합과 달리 미보상 주수를 미보상 감수량에 넣는 게 아니라 수확량에 넣는다. 이 착과량에 넣는다. 이게 과중을 곱한 거를 양으로 바꾸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미보상에는 주당 평년에는 몇 개 달린가? 자, 이게 착과량. 이게 착과수 조사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착과량 계산하는 게 다르다. 특히 뒷부분이. 이게 수확량 조사입니다. 수확량 조사는 통칭한다 그랬어요. 올해 얼마나 수확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착과량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 이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차감해야지, 마이너스를 해야지 이게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는 통칭입니다. 과중도 알아야 되겠네. 과중을 알아야지 올해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중 조사. 적과전 종합하고 달리, 적과전 종합에서는 처음에 가입할 때 다 계당 과중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통계를 통해서. 여기 종합과수에서는 포복자만 뿐만이 아니고 밤오유, 오참, 메대살 전부 다 과중조사를 따로 합니다. 개당 하는지 주당 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언제 조사할까요? 언제? 올해 이 작황에 따라서 과중이 얼마인지. 날씨가 좋았으면 과중이 무거울 테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수확할 때 가서 합니다. 각 품종별로 다를 테니까 각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합니다. 이건 의무조사가 아니고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가서만 하는 거예요. 포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 수입보장에서 말씀드리죠. 자, 좌우간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대해서
의무조사가 아니니까 사고가 그 수학 시기에 각각 실시합니다. 이제 표본과실을 한 30개, 뭐 40개, 60개 예를 들어서 60개를 골라가지고 무게를 다 재요. 박스 안에 넣고 박스 무게 빼고 그랬더니 뭐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60개? 2024kg이었다? 그러면 아 이게 400g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죠. 근데 몇 개를 하냐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 시험에도 나왔죠. 가중조사할 때 10회 시험에도 나왔어요. 몇 개를 골라서 할 거냐. 표본과실 조금 천천히 말씀드려야 되겠네. 품종별로는 기본적으로 20개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보다는 그래도 품종별로는 20개가 맞아요. 이것도 체크하고 한 품종이다 그러면은 20개, 새 품종이다 그러면 최소 60개는 해야 되겠죠. 각 품종별로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농지당. 자, 농지당 보세요. 비싼 거 포도하고 요 망감류, 한라봉 같은 거는 자, 농지당 30개만 해라. 복숭아하고 자두는 뭐 조금 싸다고 볼 수 있으니까 60개를 해라. 최소 60개를 해라. 포도, 망감류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는 해라. 만일에 품종이 두 품종이었어요. 그럼 품종별로는 자, 두 품종이었다. 그러면은 최소 40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무시되겠죠. 어차피. 예를 들어서 복숭아였다. 왜냐하면 농지당 60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60개를 골라 사는 이런 기본 구조인데 이게 약관을 보면은 올해 좀 바뀔 것 같아요. 60개는 아니 무게조사 한다고 60개를 따버리면은 지금 수확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미리 따면은 이거 우리가 먹으라는 거냐 이웃집 나눠주라는 거냐 처리가 곤란하니까 좀 줄여달라고. 그래서 이게 농지당 40개로 줄어든다. 요런 얘기 약관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와 봐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작년 이론서에 따르면 비싼 포도하고 감귤은 농지당 비싸니까 30개만 골라서 무게 재고 복숭아 자두는 60개로 해라. 근데 만일에 과중조사를 하기 어렵다.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너무 심하게 재해가 와가지고 모든 과실에 다 피해가 있어서 뭐 무게 재는 게 곤란하겠죠. 뭐 그때는 평균 과중이 있습니다. 품종별로. 물론 이건 자두는 데이터 부족으로 제외하라 그러는데 그때는 평균 과중을 이용하고 다만 좀 더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올해 시험에 또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10회 시험에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이론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착과수 조사가 최초 품종 수확할 때 싹 가가지고 착과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같이 과중조사도 하겠죠. 최초 품종에 대해서는 수확할 때 됐네. 그러면 착과수도 조사하고 과중도 조사할 거예요. 각 품종별로 수확할 때 다 하니까. 근데 과중조사하기 전에 수확을 다 해가 버렸어요. 근데 의무조사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의무조사가 아니니까 사고가 없어가지고 농민이 다 수확해 버렸습니다. 계약자가. 한 품종, 조생 품종을 수확해 가버렸어요. 그럼 얘는 과중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겠네요. 모르겠죠. 이미 과중 조사하기 전에 이미 다 수확해 가버렸다. 그러면은 그 품종에 한해서는 그 평년 수확량을 착과량으로 그냥 한다. 이건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이건 문제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색깔만 칠해 놓을게요. 이미 수확해 가버렸다. 사고가 없어서 과중 조사를 못했다. 다 따가버렸다. 그때는 과중을 모르니까 요 품종의 평년 수확량은 평년에 얼마 수확했는지를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해당 품종의 착과량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감수량을 빼서 수확량을 정하게 되는 거겠죠. 올해 작년 10월 10회 시험 남은 거 다시 한번 보죠. 메데사로부터 보겠습니다. 과중조사 어떻게 한다고요? 메데사로는 이게 소과라 그랬습니다. 이건 주당 무게를 재요. 주당. 전부 수확해서 주당 무게를 잽니다. 지금 과중조사를 얘기한 거예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조사. 이건 지금 보지 말까요? 과중조사할 때 애들은 주당 무게를 한다. 다만 오미자는 주당도 하지 않고 표본 구간 1m씩만 무게 잰다. 1m 딱 따가지고
메데사로는 쉽게 생각해서 주당 무게를 과실을 다 떨어가지고 무게를 잰다. 다만 포복자만 밤오유참은 개당 무게를 잰다. 자, 이거는 품종별로 20개씩은 맞는데 농지당은 30개, 60개. 농지당은 30개, 60개. 근데 이 복자가 이 복분자하고 자두는 40개로 줄어들 수 있어요. 60개에서.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냥 보죠. 다음에 볼 게 아니고. 자, 만일에 피해 조사를 한다. 과중을 재는 게 아니고 피해 조사를 할 때도 표본 과실을 정해야 되겠죠. 몇 개를 골라가지고 피해 몇 개 입었나 조사하겠죠. 포복자만은 똑같습니다. 그냥 30개를 골라서 이 맛있는 비싼 거는 포도하고 망감류는 30개 골라서 피해 조사를 해요. 30분에 해가지고 50%용 몇 개, 80%용 몇 개, 100%용 몇 개 뭐 이렇게 피해 조사를 하는데 복분자 자두도 60개예요. 근데 밤오유참은 달라져요. 이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할 때 과중 조사는 달리. 과중 조사는 30개 이 밤오유참은 농지당 60개 합니다. 농지당 60개 하는데 무게 잴 때 이건 지워버릴 거 그랬네. 자, 농지당 60개 하는 건 맞는데 피해 조사할 때는 좀 많이 해요. 얘들은 100개씩 합니다. 100개. 100개. 밤하고 호두는 60개구나. 밤하고 호두는 60개인데 요 유자 참다래는 100개로 합니다. 이게 나중에 암기하실 내용이에요. 이건 작은 부분이고. 그리고 매실, 대추, 살구, 오미자 매대 쌀은 그나마 소가 중에 조금 크죠. 얼마 피해받는지 봤을 때 이거는 개당으로 조사 못하는 건 개당 조사도 할 수 있겠죠. 이때는 100개 이상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유자 참다래랑 똑같은데. 근데 만일에 무게로 조사한다. 피해 입은 거 딱 골라가지고 따로 무게 잴 수 있겠죠. 50% 몇 개 할 때는 1000g 이상. 오미자는 3000g. 이건 개당으로 할 수 없죠. 몇 개 못하니까. 3000g, 3kg 이상 골라서 50% 피해 몇 그램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3000g 이상. 이건 넘어가야 돼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자,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이론서 표현 그대로 착과 피해 대상 재해 종합위험인데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우박이나 집중호우 같은 거는 착과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재해라는 걸 따로 열거한 게 아니고. 그리고 조사는 언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수확하는데 한 4월쯤에 사고가 있었어요. 아직 조그말 때. 얼마 피해 입었나 모르죠. 수확할 때 가서 합니다. 그냥 수확 시기에. 이론서 표현으로는 착과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할 때쯤 돼서 수확량 조사하는 게 맞죠. 얼마나 달렸는지도 보고 무게도 재고 개당 무게도 재고 그 다음에 피해도 얼마 입었는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가서 나무 조사 해가지고 착과수 당연히 착과수 조사하겠죠. 실제 결과지수가 얼마 이미 수확을 해버리는 것도 있으면 빼고 미보상 고사 빼고 수확불능은 종합과세에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를 한 다음에 표본 주수를 정한 다음에 그 표본 주수에 가가지고 다 센 다음에 표본으로 나누면은 한 주당 근데 한 주당이 아니죠. 자, 가장 먼저 우리 과수원에는 지금 착과된 과실의 피해를 조사할 거니까 우리 과수원에는 총 얼마나 달렸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먼저 총 달려있는 착과수를 계산하겠죠. 표본주 한 주에 얼마인데 그게 뭐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총 우리 과수원에 얼마 달려있는데 여기에 피해 구성 조사를 이 중에 착과수를 먼저 한다 그랬어요. 착과 피해 조사를 통해서 착과 감수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피해율 있네요. 피해율 조사할 때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포복자만은 망감류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그래서 여기에 맥스A가 있으면 맥스A를 차감하고 30개, 60개, 40개로 줄어들 수도 있다. 다만 조사를 가는데 이미 수확이 다 끝났으면 의미가 없겠죠. 피해 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면 피해가 너무 작아요. 그때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낙과 피해 조사를 간단히 읽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낙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는
자, 기본적으로 수학이 개시되기 전에 낙과된 거는 상품성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다만 호두하고 밤은 수학 개시 전이라도 그 청피나 이 송이가 있으니까 안에가 쓸만할 수도 있으니까 호두하고 밤은 수학 개시 이전인데도 낙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낙과 피해 조사는 수학 개시 이후에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수학 개시 이전에 떨어진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호두 밤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똑같이 총 낙과수를 알아야죠. 총 얼마가 됐는지. 이거 표본조사예요. 우리 적과전 종합에서는 낙과수 조사가 전수조사였어요. 다 셉니다.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에서는. 근데 종합가수에서는 표본조사 원칙입니다. 표본조사 원칙. 물론 전수조사를 할 때도 있긴 있는데 불가할 경우 표본조사 원칙이다. 그래서 한 주당 몇 개 낙과됐고 그러려면은 조사 대상 주수 당연히 알아야 되고 표본 주수를 알아야 되고 한 주당 낙과수를 알고 거기에 물론 과중 곱하고 거기에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총 몇 개 떨어진 줄 알겠네요. 한 주당 낙과수. 거기에 낙과 피해율은 되게 높겠죠. 낙피율, 피해율에서 맥스L을 차감하면 돼요. 낙과된 거 조사할 때는 어차피 낙과된 거는 이거 60개 그냥 그대로 합니다. 복숭아 자두도. 어차피 낙과된 거 농민이 불만을 갖는 거는 착과된 것 중에 자꾸 너무 많이 따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가졌죠. 어떻게 60개나 따느냐. 그걸 무게 잰다고 피해 조사한다고 60개나 표본과실로 삼아서 피해 구성 조사하느냐. 근데 낙과된 거는 어차피 낙과된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60개 다 합니다. 이거는 구별할 필요 없어요. 30개, 60개 똑같습니다. 표본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낙과된 거 봅니다. 그걸 수감 면적 내 낙과된 걸 조사하죠. 만일에 그 표본주에 떨어진 거는 품종이 다르더라도 그 표본주의 낙과로 봅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옆에 품종이 다른 거에도 내 것이 갈 수 있으니까 퉁 쳐버린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아직 수확할 때도 안 됐다 그러면 생략하겠죠. 아직 떨어지면은 이거 완전히 못 쓰게 되니까 아니면은 낙과가 너무 심하니까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낙과 피해 조사 할 필요 없겠죠. 떨어진 건 대부분이 썩어 버릴 테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복습도 할 겸 복숭아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이제 기타 과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오유, 어참, 매대쌀 간단히 살펴볼게요. 밤오유, 어참, 매대쌀 여러분들 이거 너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마칠게요. 너무 길게 했나 봅니다. 오랜만에 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고 좋아요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제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 아마 문제풀이 강의가 동시에 올라갈 거예요. 지금 문제를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념이 조금만 좀 잡혔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문제풀이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개념을 잡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초심자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가 동시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